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 이 정밀 종양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리스, 티커로는 PSNL입니다. 이 퍼스널리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 재무 데이터라든지 또 기업 발표 자료, 시장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퍼스널리스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요. 여러분께서 이 퍼스널리스라는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고 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퍼스널리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큰 그림부터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진단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던데 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핵심 경쟁력, 그게 뭘까요? 네, 그 퍼스널리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넥스트 플랫폼, 우리말로는 넥스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넥스트 플랫폼이요. 네, 이 플랫폼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단 한 번의 샘플 분석으로,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해서 약 2만 개나 되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 이걸 이제 전체 엑솜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전체 전사체 정보까지 이걸 한꺼번에 아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만이 아니고 면역 반응 정보까지 한 번에 다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랑 면역 반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환자 개개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단순히 암세포의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암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내는 거죠. 이게 퍼스널리스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엑손과 전사체 정보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확실히 깊이가 다르겠네요. 단순히 유전자 변이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요. 특히 이 회사 기술 중에서 최소 잔존 질환, 영어 약자로는 MRD라고 하죠. 이 MRD 탐지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MRD,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고 퍼스널리스의 기술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 MRD, 그러니까 최소 잔존 질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 어딘가에 극소량의 암세포들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랄까 일종의 불씨 같은 거죠. 아, 재발의 원인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암 재발의 가장 큰 씨앗이 되는 거죠. 퍼스널리스의 기술 중에서는 넥스트 퍼스널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혈액 검사,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액체 생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액체 생검? 네, 혈액 속에 아주 미량으로 떠다니는 이 남아있는 암세포에서 나온 DNA 조각들이 있어요. 이걸 순환종양 DNA, 즉 ctDNA라고 부르는데 이 넥스트 퍼스널 테스트가 바로 이 ctDNA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극도로 높은 민감도로 이걸 탐지해낸다는 점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극도로 높은 민감도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냐면요. 기존에는 암 재활을 확인하려면 보통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영상 검사에서 암덩어리가 다시 보일 정도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눈에 보여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MRD 기술, 특히 퍼스널리스의 넥스트 퍼스널 같은 고감도 테스트는 그런 영상 검사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정말 미세한 양의 암세포 존재를 감지해서 재발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혹시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와, 정말 암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마치 암 재발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기존에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후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정말 대단한 기술 잠재력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 뭐랄까 성장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 그런 성장 속도와 수익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퍼스널리스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좀 볼까요? 매출 성장세는 어떤가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매출 성장세인데요. 2024년 연간 매출이 약 8,46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보면 약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15%면 적지 않은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성장이 어디서 왔냐는 건데요. 주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나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B2B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 제약사들이 고객이라는 거군요. 네, 이게 그냥 매출이 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퍼스널리스의 기술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단순 연구용이 아니라 실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약사들이 파트너로서 퍼서널리스의 기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마이너스 1.29달러이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마이너스 51.25%면 이건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숫자인데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순수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적자는 사실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큽니다. 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네, 그 혁신적인 넥스트 플랫폼을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MR&D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미래시장 선점에 더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전력으로 해석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R&D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에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전략적 선택인 거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려면 자금 여력이 중요할 텐데요. 자금 사정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최근에 그 대형 제약사죠. 머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금 수혈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금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약 1억 8,5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당분간의 운영 자금이나 말씀드린 R&D 투자를 감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1억 8,500만 달러. 네,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머크로부터의 5천만 달러 직접 투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계약과는 차원이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머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업계의 리더가 퍼스널리스라는 회사의 지분에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특히 그 넥스트 플랫폼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강력한 인증 마크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냥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주주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건 향후에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마크 같은 거대 기업의 직접 투자는 확실히 다르네요.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앞으로 퍼스널리스의 성장을 이끌
그런 핵심적인 동력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 성장 동력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멀크는 물론이고요. 네, 멀크 말고 또 있나요? 유전체 분석 분야의 또 다른 주요 기업인 템퍼스와는 특히 대장암 MRD 테스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독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업적인 기반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있고요. 또 모더나 아시죠? 네, 백신으로 유명한. 그 모더나와도 개인 맞춤형 암 백신, 특히 신앙원, 니오 안티젠 기반의 암 백신 개발에 퍼스널리스의 플랫폼 중 하나인 이뮤노 아이디 넥스트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단연간의 계약을 또 연장했습니다. 이런 빅파마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퍼스널리스 기술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입증해주는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투자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와, 템퍼스, 머크, 모더나 정말 쟁쟁한 파트너들이네요.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한 동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는 결국 실제 임상 데이터가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폐암 임상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결국은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했던 대규모 3상 폐암 임상시험 머메이드1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머메이드1이요? 어떤 결과였는데요? 이 연구에서 퍼소널리스의 넥스트 퍼소널 테스트가 경쟁사의 MRD 테스트 기술과 직접 비교했을 때 MRD를 탐지해내는 민감도 측면에서 더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아, 경쟁 기술보다 더 잘 찾아냈다는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더 적은 양의 ctDNA도 놓치지 않고 더 잘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기술이 좋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폐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퍼소널리스의 기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임상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민감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재발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가 쌓여야 의사들이 실제 처방을 하게 되고 또 보험자들도 보험 적용, 즉 급여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폐암 외에도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같은 다른 주요 암종에서도 자신들의 분석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 기술보다 우월한 민감도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결국에는 환자들이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 보험 적용 확대 여부가 그래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퍼소널리스는 초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넥스트 퍼소널 테스트에 대해서 미국 공공의료보험이죠. 메디케어의 보험 적용 심사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메디케어 심사 중이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요. 이게 그냥 특정 암 하나에 대한 보험 적용 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시장 중 하나의 메디케어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 적용 결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도미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승인된다면 퍼스널리스의 매출 확대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메디케어 승인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정밀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MRD 테스트 자체가 암 치료의 표준 진료, 스탠더드 오브 케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암 치료하면 당연히 MRD 검사를 하는 시대가 온다? 네, 그렇게 되면 퍼스널리스가 지금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이 MRD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메디케어 승인이라는 단기적인 모멘텀과 MRD 시장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기회까지 확실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기회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 세상 일이 다 그렇듯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퍼소널리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요? 어떤 경쟁사들이 있나요? 이 유전체 분석이나 암 진단 시장은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네테라라든지 가디언트 헬스 같은 회사들처럼 강력한 기술력과 또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쟁쟁한 경쟁사들이 이미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아, 네테라나 가디언트 헬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네, 그렇죠. 퍼스널리스는 이런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고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해야 하고 또 자신들의 기술만이 가진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질 수 있는 거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재무적인 압박, 이것도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겠죠? 혁신을 위한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할 텐데 돈은 계속 나가고.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적자 상태는 당연히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나가는 비용 구조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또 말씀드린 파트너십 강화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도입 확대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리스크는 현재 주력인 그 닉스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플랫폼이 매우 뛰어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소 제한적이다,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주력 제품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대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퍼스널리스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계약이 있었어요. 미국 보훈부 VA에서 진행하는 100만 베테랑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 계약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생기면 이것도 전체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경쟁 심화, 재무적 압박,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 그리고 기존 대형 계약의 변동성까지 확실히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기회 요인들과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시장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퍼스널리스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시장의 시각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전반적인 평가는 신중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다수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퍼스널리스에 대해서 강력 배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 강력 매수 의견이 많군요. 네. 이는 아무래도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특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MRD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와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으로 대략 8,070달러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11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8,070달러에서 11달러. 네. 물론 이건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일 뿐이고 실제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요. 목표 주가는 참고만 해야죠. 강력 매수 의견이 다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뉘앙스셨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우리가 흔히 불스라고 하죠. 이쪽과 좀 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쪽, 베얼스라고 부르는 쪽, 이 양측의 핵심적인 논리는 각각 무엇일까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긍정론자, 즉 불스의 입장을 보면요. 이들은 저희가 앞서 길게 논의했던 그 강력한 임상 데이터에 주목합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임상 결과처럼 경쟁 기술 대비 우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다른 주요 암종들에서도 꾸준히 발표되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데이터가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디케어 보험 적용 신청과 같은 실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 퍼소널리스가 가진 그 개인 맞춤형 치료 접근법 자체가 가진 혁신성과 이를 통해서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엄청난 매출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멀크와 같은 빅파마의 투자를 아주 강력한 신뢰의 증표로 해석하고요. 네, 기술력과 데이터, 파트너십, 그리고 시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좀 우려하는 쪽, 베얼스의 시각은 어떤가요? 반면에 좀 더 신중하거나 우려하는 시각, 즉 베얼스는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 수익성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운영 비용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합니다. 기술의 잠재력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범하고 또 결국에는 수익성을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게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그 시점과 확실성에 대해서 불스와 베어스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측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퍼스널리스라는 기업이 가진 그 매력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퍼스널리스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기업 투자의 본질이랄까,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퍼스널리스는 정말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혁신 기술 기반의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왓 분석 방식으로 한번 요약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아, 수압 분석 좋네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이요. 네.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보면 역시 MRD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혁신적인 넥스트 플랫폼 기술력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멀크, 모더나 같은 거대 제약사들과 맺고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주요 암종에서 이미 확보한 설득력 있는 임상 데이터. 이게 퍼스널리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파트너십, 데이터, 네, 핵심 강점이네요. 또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서 계속 비용이 많이 드는 높은 비용 구조. 또 하나는 특정 파트너나 주력 플랫폼인 넥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즉 약점입니다. 적자, 비용 구조, 의존성, 네, 명확한 약점들이군요. 그리고 기회, 오퍼추니티 요인을 보면요. 이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이 MRD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메디케어 같은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 또 지금 하고 있는 암종 외에 새로운 암종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전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기회 요인입니다. MRD 시장 성장, 보험 적용, 파이프라인 확장, 기회도 확실히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인데요. 이건 주로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언제든 새로운 경쟁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환경,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요즘 같은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투자 심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외부적인 위협 요인들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경쟁, 규제, 거시경제, 네, 외부 위협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점과 기회는 아주 뚜렷하지만 약점과 위협도 만만치 않네요. 결국 퍼스널리스에 대한 평가는 뭐랄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상의 숫자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한 그 혁신적인 기술이 미래 암치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잠재력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현재에 드러나는 재무적인 약점 같은 것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퍼스널리스가 가진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미래의 암 정복이라는 우리 인류의 커다란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크와 같은 업계 리더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것이 실제 임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적인 상업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러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과 같은 다층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퍼스널리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정밀 종양학이라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탐색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재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퍼스널리스가 가진 것과 같은 이런 강력한 유전체 분석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의 유전 정보는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또 책임감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런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